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뭐 신고가를 찍고 또 계속해서 지금 뭐 저항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건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나타내는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는 이유는 이 종목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심리가 녹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종목 선침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기존에 이제 이 종목이 예전에 한번 분식 회계로 인해서 18년도인가요? 18년도 여기 있죠. 18년도 말쯤 분식 회계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었죠. 거래 정지. 자, 이때 제가 진짜 딱 기억나요. 이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거래 정지되고 한 이틀 정도 됐었나요? 이틀 정도 됐을 때쯤 그랬을 거예요.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종목 들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뭐 좀 약간 뭐랄까 며칠 막 되게 시무룩하고 조금 힘도 없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 직장 다닐 때 이때 당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되게 힘없이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아니다 뭐 말 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담배만 계속 태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연히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쑥 보게 됐어요. 이제 흡연하는 곳에 이제 따라갔다가 쑥 보게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딱 펼쳐서 보시더라고요. 공시 내용 도보가 있는지 검색을 하면서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종목을 들고 있나 보구나. 그래서 저렇게 됐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가 이렇게 쭉 됐는데 정지가 됐는데 정지가 딱 풀리는 날 완전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요. 좀 비중이 컸겠죠 아무래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래가 풀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래가 딱 풀리고 하는 말. 야, 분식회계 어쩌고 의혹이 있을 때 주가 빠졌지. 그리고 왜 그 저점으로부터 그렇게 사들였겠냐? 이걸 왜 사들였겠냐? 정지를 앞두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들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만약에 상장 폐지됐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슈든 어떤 재료든 어떤 테마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률만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배팅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예측한 것에 대한 방향성이 틀렸을 때에 대한 또 대응 전략 그리고 상승했을 때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지. 이거 무조건 가요. 무조건 빠져요. 이건 홀짝 게임입니다. 주식 도박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이 종목을 지금 요 구간을 보다가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포지션,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먼저 기준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특히나 좀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 그래도 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지지와 저항만 그렇게 따져대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주식을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인버스 배팅이라든지 선물 옵션에서 뭐 풋옵션 이제 배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알아야 얘가 이제 어느 선에서 움직일 거냐, 어느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냐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이 중요한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이때는 주가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상장 폐지 의혹이 아니 그 거래 정지 의혹이 있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거래가 중지되다가 재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털려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너무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과한 심리가 반영된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뭐 조금 스윙이나 중기 정도 볼 때는 60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60선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내려온 구간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좀 펼쳐서 보면요. 좀 펼쳐서 보면 60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쵸? 근데 물론 걸쳐서 이렇게 60선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자, 60선을 깼으니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스윙 이상의 그런 추세는 좀 이탈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나 했더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집니다. 이건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삼바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패턴이면 얼마든지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제 지지받던 구간들을 이탈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다시 되돌림을 줘요. 그럼 이런 구간들은 뭐냐? 손절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돌림 구간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선, 5일선이 맨 밑에 있긴 하죠. 그리고 60선 중간에 있고 21선이 현재 메뉴에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은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5일선이 끌어올린다 할지언정 21선이 일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우려를 좀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60선을 결국에는 뚫고 내려왔지만 다시 저항을 받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뭡니까? 포지션을 하방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자, 이제 하방 포지션을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에 있어서 잘 보면, 자, 이제 60선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쨌든 이 60선을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를 계속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았죠. 두 번째 저항을 받았죠. 계속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을 받는다는 게 구름대가 매물대거든요. 의문이면은 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 구름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물려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요 정도 구간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요런 하락 파동 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대가 얇아졌죠. 그쵸? 저항대도 가까워졌죠. 저항 이격이 또 가까워졌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요 구간을 보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여기죠. 자, 1번 2번 3번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봉 3개, 삼산 혹은 뭐 삼천 이런 것들 다 패턴이 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죠. 여기 이제 봉이 3개지만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것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상승 3파를 만들어낸 뒤에는 하락 3파가 따른다. 이런 패턴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3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해요.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뭐 정답이 있고 맞는 게 있고 확률이 높은 거면 따라가야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자, 이제 주식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알고 계시죠. 저점 부근에 3월 19일만 딱 찍혀 있으면 이제 다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추후에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딱 봤을 때, 아, 차트를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야, 이때 뭐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요, 종목을 바라볼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하나씩 좀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자체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요동쳤던 것들은요,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차트를 보시면 뭐 이날은 공시가 떴던 날, 뭐 이런 때는 공시가 떴던 날, 뭐 여긴 무슨 날, 이런 것들도 좀 거기 반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증권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서 차트마다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종목을 보면 여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38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헤드앤숄더 뒤에는 하락이 따른다는 거죠. 또 하락이 이렇게 하락폭이 따른다는 거죠. 뭐 이때 뭐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빠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모든 거는 차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존재하는 거고 기법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이제 한번 조금 펼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신고가예요. 완전 신고가입니다. 오늘 완전 신고가. 오늘 완전 신고가고, 지금 이렇게 구름대가 양운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길잖아요. 길게 가는 양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가는 양운이 있을 때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뚫어서 단계별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빠졌지만 또 이렇게 막 이런 작은 그림들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파른 상승폭을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어디가 고점이겠느냐, 그걸 봤을 때 일단 일봉을,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본다면,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전저점 구간이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항이 아예 없잖아요. 저항이 아예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뭐 어떤 기준을 잡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시장 참여자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사야 되나? 더 갈 수 있는 건가? 물론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 누군가 어떤 세력들이 막 사들이면 뭐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저항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팔고 나간 자리잖아요. 보세요. 꼬리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사람들이 팔고 나갔던 자리니까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았으니 이 종목도 여기서 저항을 받을까 하고 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죠. 좀 이렇게 크게 보면요, 계속 꼬리가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최고점이 60만 8천원, 뭐 또 신고가를 찍긴 했지만, 자 보세요. 기존의 고점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 부근에서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라고?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얘를 일본 기준에서 좀 5일선 이탈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30분봉 상에서도 좀 강하게 5일선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분할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매수가가 뭐 전부 다 다르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모든 분봉대가 구름대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지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3분봉이 조금 위태롭네요. 근데 지금 60선을 또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 안 돼요. 최고가 갱신한 거는 뭐 물론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한두 개 나타난 이후에, 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얼마 없잖아요. 그 파동도 얼마 없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전 고점, 여기가 이제, 자 보시면 여기가 상장한 날이잖아요. 자, 요 날이 이제 요 날보다는 좀 더 꼭대기가 높으니까 아까 3바 60만 8천원처럼 최고가가 이 날이 됐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봤을 때, 그죠? 이제 여기가 최고가가 됐는데 이 고점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해줬죠? 자, 딱 이 고점을 뭐 아예 뛰어넘었어요. 그냥 뛰어넘었어. 거의 뭐 이런 윗꼬리가 긴 모습으로 뚫은 게 아니라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이럴 때는 이게 저항이 없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항을 이제 이거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위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종목 여기서 이날부터는 3월 8일부터는 산 사람은 다 수익 난 거예요. 산 사람은 다 수익 난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들,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속해서 수익이 났지만 어느 정도 이제 털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따라서 털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일선을 이탈을 해도 한 번은 꼭 되돌림을 줘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 때도, 자,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 때도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바닥을 확인을 했고 꼬리를 돌릴 때 매수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1차로 정찰병을 보내서 매수를 하지만 한 번 더 돌릴 때 매수를 하고 저항을 돌파했을 때 또 한 번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를 할 때도, 자,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여기서 물렸어. 하지만 어떻게? 넥라인 어깨에서 자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왜? 하락했지만 여기서 터는 게 아니고 되돌림을 한번 준다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종목 셀리버리라는 종목 한번 봅시다. 자,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어때요? 벗어났죠. 그럼 어때요? 5일선 이탈했네. 꼬리 만들고 이탈했네. 아, 이건 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날, 물론 이날 털어도 잘 털었어요. 5일선 부근에서 털었지만 근데 못 털었죠. 그럼 어때요? 시가를 만들었는데 올려주잖아요. 5일선 위로. 그럼 이때는 좀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난 이날도 매도 못했어. 그럼 이날 시가를 만들었죠. 이날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요. 물론 장중에는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5일선을 좀 모니터를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날 이게 고점일까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5일선 보세요. 꼿꼿하게 서서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추세가 아직 강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날 보세요. 이날 어때요?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날도 보세요.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두리뭉실한 5일선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구나. 요거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이 종목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터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전체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줄 때는 장중에 이만큼 양봉을 만들 때는 유혹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이 종목을 더 갈 수 있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서라도 수익을 챙기자. 혹은 이거 내가 단기적으로 꼭대기에서 수익 챙긴다라는 기분으로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한번 털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슈팅 주면 땡큐니까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해도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또 이어갈 것 같죠, 추세를. 하지만 이평선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날이라도 이제 다 털어야 되는 거죠. 이날이라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잡자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매도할 기준을 잡는 게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어떤 재료성이 있으면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삼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도 추세가 강하긴 해요. 추세가 강하긴 하나 1차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거는 이 직전 고점을 가지고 얘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만들어 주느냐를 좀 모니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5일선이 어떻게 좀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내일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내일 금요일 월요일 날 됐는데 이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 주느냐,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베스트겠지만, 요건 지금 제가 방향 맞추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요럴 때는 좀 더 홀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땐.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뭔가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저항 잡았고 근데 5일선도 뭐 이탈 안 하고 5일선이 좀 방향을 꺾는 것 같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슬슬 이제 매도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 있어서 우리가 매도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꼬리들, 그리고 둘째는 이 상승 추세. 이걸 결국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려고 하느냐, 요 포인트 구간. 그리고 만약에 내가 5일선을 이탈을 하는데 5일선을 종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장중에 이렇게 빼버리면 그거는 거래가 붙으면서 빼는 거는 얼른 좀 털고 나온 사람이 뭐 좀 승리자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매도를 못 했더라도
되돌림을 줘요. 되돌림을 줍니다. 과한 하락은 또 그만큼 다시 반등을 일부 해줍니다. 원위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부라도 해줘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라도 털고 나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만큼은 수익은 챙기는 거거든요. 지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예측이 되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5일선이다. 그리고 요 최고가를 더 이제 갱신해서 올라가느냐. 왜냐면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같이 모니터를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 5일선 이탈한 자리 이탈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되돌림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봉이 연속 3개 뜨면 답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흑산병 패턴이에요. 고점으로부터 음봉이 3개 떠버리면 그거는 바로 또 하락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한 번 더 이 영상을 언급해 드릴 수 있으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수 있으면 영상을 좀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또 많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수익률 한 번에 훅 빼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나마 좀 고점에 가까운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추가적인 영상 한번 준비를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조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신경 써서 이렇게 모니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뭐 또 엄청난 폭의 막 급락을 보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번 우르르 털기 시작하면 다 같이 터니까 매도세가 워낙 강해지면 또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하락을 폭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위험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상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종목도 그리고 또 다음 이런 후기도 이 종목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